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은입니다. 오늘은 10월 15일 금요일이고요. 행복진료실 있는데 그 전에 뉴스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9일에 벌어졌던 끔찍한 사건이었죠. 보험금을 노리고 여자친구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10대 박모 씨와 일당 3명의 수사 결과 이들은 지난 5월과 7월에도 남성 김모 씨와 여성 강모 씨를 상대로 살해 계획을 세웠다가 실행에 옮기지는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두 남녀 모두 일당이 전남 일대에서 교통사고 보험 사기를 칠 때 가담한 공범이었는데요. 공범들의 생명까지 빼앗아 돈벌이를 하려던 겁니다. 한편 경찰은 여성 강모 씨를 추가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출소 석 달 만에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의 첫 재판이 어제 열렸습니다. 재판에서 강 씨는 사형 선고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사실이 왜곡됐다면서 일부 공소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한편 자신이 살해한 두 번째 피해 여성을 맹목적으로 사랑했다며 빌린 돈을 갚지 않으려고 살해한 게 아니라고 항변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타인과의 공감 능력이 결여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시중은행에 새벽부터 줄을 서서 선착순으로 대출을 받는 장면까지 연출되고 있는데요. 이에 전세 자금이 급한 실수요자의 불만이 폭발하자 정부가 한 발 물러섰습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전세나 집단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며 전세대출로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이 6%대를 넘어도 용인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문 대통령 또한 전세대출과 잔금대출이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관리하라고 주문함으로써 일부 은행에서 중단됐던 전세 또 잔금대출이 조만간 재개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85%에 도달하면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최근 접종 완료율이 빠른 속도로 높아짐에 따라 코로나 방역 체제 또한 다음 달 초부터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방역 당국은 다음 달 시작될 위드 코로나에 앞서서 수도권의 사적 모임 규모를 기존 6인에서 8인으로 확대하는 등의 마지막 거리두기 조정안을 오늘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코로나19 현황입니다. 10월 14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940명으로 누적 확진자 수는 33만 7천여 명을 넘어섰습니다. 한편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는 전날보다 5만 6천여 명이 늘어나서 총 4,018만여 명을 넘어섰고 2차까지 접종한 누적 접종 완료자는 3,162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의 하늘 표정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흐린 하늘과 함께 낮 동안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면서 서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여기에 영동과 충청 이남 지역을 중심으로는 가을비 소식도 나와 있습니다. 내리는 비의 양 보시면 동해안을 중심으로 최고 40mm, 그 밖의 지역에는 5에서 20mm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까지 이어지겠고요. 오늘 오전 동안 서울 등 수도권에도 약한 비나 빗방울 떨어지는 곳 있으니까요. 외출하실 때는 우산 하나 챙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 16도에서 21도, 한낮 최고기온은 18도에서 25도 선이 예상됩니다. 오늘 하루 한낮에도 서늘하고 일교차도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10월 15일 금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금요일입니다. 건강한 진료를 시작하는 날이죠. 행복진료실 문을 열겠습니다. 네, 행복진료실 건강 궁금증을 쉽고 또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이죠. 네, 우리 든든한 주치의 선생님들 소개해드릴게요. 장민욱 신경과 교수, 모사원 한의학 박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연한 식품생명과학 박사 이보은 요리연구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진료를 할지 첫 번째 힌트 보실 텐데 오늘은 화면이 아니고 소리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주시죠. 율동이 자동으로 나오죠. 머리, 어깨, 발, 무릎, 발. 머리, 어깨, 무릎, 귀, 코기. 자, 아니, 이거가 나왔어요? 아니 이 주제면은 이게 지금 다 아픈 곳이란 말이에요, 지금? 정말? 그래서 삭신질환. 이게 나이 들면 아픈 곳이네요, 이게. 근데 보세요. 요번 예. 주말에 비 오죠. 일요일 날 추워지죠. 이러면 다 아파, 진짜 다. 오. 그러니까 온몸 질환? 온몸에 올 수 있는 질환이란 건가, 정말? 자, 소리로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두 번째 힌트 화면 보세요. 맷돌질? 저 맷돌? 맷돌이 추억 갑자기 왜 돋네. 나왔어요? 저렇게 해서 요즘 녹두전 부쳐 먹고 그랬는데. 콩 터셔가지고 저렇게 네. 이제 그 뭐 두부 만들고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인 씨는 저거 민속촌에서 봤죠? 그쵸, 저는 체험학습하거나 이럴 때 봤는데 알긴 알죠, 맷돌. 네. 이게 맷돌이면은 뭐가 이렇게 가는 건데. 갈려? 네. 오, 가는 거? 우리 저게 달아지는 거? 네, 첫 번째 힌트와 연관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머리, 어깨, 무릎, 무릎, 발, 발. 무릎, 발. 무릎. 아! 아니, 무릎 강조하네. 무릎발. 무릎인가요? 자, 다음 힌트 볼게요. 네, 다음 힌트는 사연으로 준비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여성입니다. 젊을 때부터 운동을 해서 꾸준히 마라톤에도 참가를 해왔을 만큼 건강에는 자신 있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다리에 힘이 빠지고요. 또 뻣뻣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며칠 쉬면 괜찮길래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급기야 통증까지 생겼습니다. 결국 병원에 찾았다가 이것을 판정받고 말았는데요.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사연입니다. 네. 아, 이거 뭔가 알 것 같죠. 네, 마라톤도 했었는데 네. 지금은 통증이 생겼다. 제가 알것 마라톤 같은데요? 풀 코스를 네. 그게 아파가지고 그러셨구나. 그걸 못해요. 포기했어요. 오. 자, 이게 뭔지 오늘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네, 행복진료실 오늘의 주제는요. 중년의 무릎이 위험하다입니다. 무릎의 비명. 저희가 예상했던 게 많네요. 네. 네. 중년에서 조금 이제 노년으로 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아마 오늘 맞아. 아이고, 무릎이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 맞아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평생을 내 몸의 하중을 견뎌냈잖아요. 아니, 네. 또 생각을 해보면 젊었을 때는 무릎 아픈 적 없었거든요. 네. 그런데 중년 저도 이유가 되고 나니 갑자기 어느 날 되면 무릎이 시려. 아니, 그런 우리가 느낌 어렸을 오거든요. 때는 이제 어르신들이 앉았다 일어날 때마다 아이고 맞아. 그래서 왜 저러시나 그랬는데 제가 지금 아이고를 하는 나이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회식해가지고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딱 일어나면 20, 30대. 아유 하고 시작하면 이거 기본 50대 이상. 뭐 이러거든요. 어쨌든 이런 소리가 나기 시작할 때부터 무릎 관절에 대해서는 내가 좀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자, 그 비법이 있으니까 채널 고정해 주시고 끝까지 봐주십시오. 그런데 정말 나이 들수록 관절이 내 맘 같지 않아요. 진짜 관절염 환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네. 이 50대 이후의 관절염 환자의 증가폭이 굉장히 컸는데요. 지난 2014년부터 5년 사이에 관절염, 그러니까 퇴행성 관절염 환자가 약 10% 정도 증가했는데 이 50대 환자의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120만 명 정도 되는데 이게 따지고 보면 거의 4명 중 1명이 50대라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만큼 굉장한 50대의 관절염 증가폭이 컸었고 거기다가 이제 좀 일교차가 커지고 좀 차가워지는 시기가 네. 왔잖아요. 네. 이 요즘 같은 시기에 더욱더 관절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이 기온 차이가 커지면서 관절 사이를 붙잡아 줄 수 있는 근육들의 뭉침이 심해지기도 하고요. 지난 여름에 워낙 날씨가 좋았기 때문에 야외 활동하시면서 관절에 무리가 갔던 분들도 꽤 많았을 겁니다. 네. 그래서 요즘과 같은 가을철 환절기에
이 무릎 관절염으로 병원을 찾기 시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네, 요즘은 그 레포츠 즐기시는 분들도 맞아요. 굉장히 많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관절염 때문에 날씨까지 신경 쓰면서 뭔가를 즐기든가 그쵸. 하든가 해야 된다는 네. 얘기잖아요. 날씨가 안 맞아요. 좋으면 무릎에 알아서 알려줘요. 그러니까. 다 신경 써 주셔야 돼요. 특히나 이 관절염은요, 우리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대표적인 질환 2위에 꼽혔을 정도로 우리 삶을 아주 좌지우지하는 질환이 될 수 있는데요. 이유가 관절염에 걸리게 되면 일상생활이 좀 불가능해지잖아요. 제약이 걸리다 보니까 우울증까지도 걸리게 돼요. 그리고 또 문제가 우리 평균 수명이 2012년도에는 80.87세였는데 2018년도에는 82.7세까지 이제 늘어났어요. 근데 반대로 이 건강 수명은요, 65.7세에서 64.4세로 줄어들었거든요. 그 말은 내 평균 수명은 늘어나는데 이제 앞으로 아플 수 있는 아픈 수명이 더 길어졌다는 얘기예요. 병원에 더 오래 가게 됐다라니까 이 관절염을 평소에도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네. 관절염 하면 떠오르는 게 이제 퇴행성 관절염도 있겠지만 이 류마티스 관절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관절염의 차이를 좀 알고 계셔야 될 텐데요. 퇴행성 관절염은 주로 이 큰 관절 위주로 찾아오기도 하고요. 주로 많이 사용했던 관절에서 먼저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많이 사용하는 관절에서 나타나다 보니까 오후쯤 되면 심해져요. 많이 움직이고 걷다 보면 이제 무릎이 아프기 시작하죠. 그런데 류마티스 관절염은 이 손가락 같은 작은 관절 마디마디에서 시작이 되고 그리고 대칭적인 관절에서 나타나고요. 게다가 많이 사용하지 않고 좀 뻣뻣하게 굳어있는 아침 시간대에 주로 통증이 나타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조기에 치료를 하는 시기를 놓치게 되면 관절이 굉장히 심하게 변형될 수도 있어서 빨리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0대 이상에 있어서는 관절염이요, 이제 자신의 이제 삶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질환이 됐고, 또 우리가 이제 걱정되는 질환 설문조사를 해봤는데요. 암에 이어서 관절염이 2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아니, 저 그러면 치매보다도 지금 더 그러네. 높은 높은 수위잖아요. 거예요. 네. 야, 놀랍다 이거는 진짜. 그렇죠. 와. 특히나 이제 중년 세대에서 가장 걱정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제 무릎 관절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무릎 관절염이 심해지면은 인공관절 치환술이라고 해서 인공관절 넣는 수술을 하게 되잖아요. 매년 10만 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는 것이 바로 무릎 관절염이고, 이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하는 환자도 지난 4년 사이에 37.6%가 증가할 정도로 이 관절 수술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또 무릎 관절은 우리 몸에서 상당히 큰 관절에 속합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이 무릎은 사실 이런 트위스트, 이렇게 꼬는 동작에 되게 취약한데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자꾸 이렇게 갑자기 틀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무릎이 쉽게 이런 인대나 근육이 손상이 되고요. 평소 관리하기도 많이 힘듭니다. 이 무릎 관절염 진단할 때 엑스레이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엑스레이 보는 법을 오늘 제가 간단히 좀 알려드릴게요. 네. 관절염은 저희들은 1단계에서부터 4단계 정도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이제 1단계 정도에서는 엑스레이를 살펴봤을 때 이 무릎 위쪽의 뼈, 대퇴골과 무릎 아래쪽의 뼈, 경골 사이의 간격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1단계에서는 연골의 한 10% 정도 감소가 되면서 약간 그 간격이 줄어드는 느낌이 이제 들기 시작하는데, 이때는 그냥 운동만 해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죠. 2단계 정도가 되면 이제 가벼운 이 관절염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데, 이 관절 간격이 실제로 저희가 이걸 자를 대고 재보거든요. 그래서 한 0.5mm에서 1mm 정도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표면도 약간씩 울퉁불퉁해지기 시작합니다. 3단계 되면 중등도 수준의 관절염이고 움직일 때마다 통증이 생기고요. 4단계 되면 진짜 너무 심각해서 아예 연골이 다 닳아서 없어져서 아유, 저 때문에 경골과 대퇴골이 붙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거의 이제 인공관절 치환술로 가야 되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관절염을요, 단순히 그냥 가벼운 통증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골관절염 환자가요, 심장병으로 사망할 확률이 일반인에 비해서 16%나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증상이 악화가 되면 이제 이 뼈와 뼈가 맞붙다 보니까 자꾸 염증이 생기고 통증이 심해지고요. 우리 사진에 봐보세요. 손가락이나 다리, 관절 변형이 심하게 와요. 그리고 네. 이로 인해서 이제 외부 활동이 또 제한이 되니까 우울증까지도 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일본 연구팀이 65세 이상 노인 573명을 대상으로 추적 관찰을 해봤는데, 무릎 통증이 심한 노인들의 14% 정도가 우울증까지도 같이 있었다고 하니까 관절염과 이 우울증이 연관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냥 무릎이 좀 아픈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될 것 같아요. 신체 변형
부작용도 올 수 있고 사망 위험까지 높인다고 하니까 네. 분명 경각심을 가질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관절에 이상이 생기면 삶의 질이 정말 현저히 떨어지죠. 야외 네. 활동하기도 뭐하고 움직이기도 뭐하고 그래서 정말 우울증 오기가 쉬운데 자 그래서 중년에 무릎이 위험하다 어떻게 위험하지 않게 잘 관리를 할 수 있을까 두 분 선생님 거부터 소개해 무릎 사수법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사수 그러면 정말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지켜내겠다 네.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 깐깐한 장 교수와 또 모사원 원장님께서 같이 무릎 사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저는 진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무릎 사수법을 알려주실 텐데 하나하나 좀 볼까요? 자, 먼저 키워드 3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유, 우두둑. 이거 그쵸. 소리 나는 거죠, 이제. 네, 그렇죠. 민 씨는 아직 젊어서 이거 못 느껴봤죠. 전 가끔가다 우두둑 소리 즐겨 듣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나이가 됐어요. 네. 네. 저는 무릎 이렇게 탁 하면 여기서 똑똑 소리 나요. 소리. 네. 맞아요. 전부 다 해당되는 이 소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장시간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라든지 좀 뻣뻣해진 관절을 이렇게 풀어줄 때 소리가 나는 경우가 많죠. 이것은 관절낭 안쪽에 있는 활액이라고 하는 이 어떤 윤활유 같은 성분이 있는데 이 활액 속에서 공기방울 기포가 터지는 소리입니다. 공기방울 기포가 다른 쪽으로 이동하면서 따다닥 하면서 소리가 나는 것 현상인데요. 물론 소리가 난다고 다 안 좋아진 관절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뻣뻣해졌던 관절을 풀어낼 때 이런 소리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은 관절염이 시작되는 초기는 아닌지 의심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아니, 그럼 뭐 영화에서 이제 좀 싸우기 전에 이제 기선제압하려고 우두둑 하잖아요. 아니 우리 그런 게 일부러 아니구나. 이렇게 손가락 마디마디 이렇게 이렇게 하잖아요. 쫙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 하실 때 혹시 아프세요? 아니요, 아프죠. 통증은 없으시죠? 네. 그러니까 이게 관절에서 소리가 나면서 통증이 동반되는지를 보는 게 또 하나의 핵심 포인트인데요. 만약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정말 이 관절 사이에 있는 이 근육들이나 인대들의 파열되는 소리를 들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파열음과 굉장히 소리가 거칠게 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손목 꺾을 때 나는 그냥 그런 둔탁한 소리가 아니라 아주 거칠고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통증이 있다면 빨리 병원에 가보셔야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무릎에서 소리가 뭐 뚝, 우두둑 이렇게 소리가 나면 무조건 병원을 가야 되나요? 우리 깐깐한 장 교수님이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소리만 나는 게 아니고요. 소리에 더해서 통증이 있다. 이러면 우리가 딱 중요하네. 이런 것들을 연골연화증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 초기에 빨리 병원에 오셔서 치료를 하시고 약만 먹으면 나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방치를 해서 이제 연골이 찢어졌다. 이러면 이제 퇴행성 관절염으로 가는 급행 열차를 탔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병원에 나오셔서 치료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우니까 이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자가 테스트 5가지를 네. 준비됐는데요. 몇 개 해당되는지 한번 꼽아보시겠습니까? 네. 먼저 무릎이 자꾸 붓는다. 걷다가 무릎에 힘이 빠진다. 계단 오르내릴 때 무릎에 통증이 생긴다. 앉았다 일어날 때 무릎이 아프다. 걷다가 방향 전환할 때 무릎에 통증이 생긴다. 다리를 뻗었을 때 무릎 뒤쪽이 바닥에 잘 닿지 않는다. 자, 자가진단 테스트 6가지 항목 중에서 몇 가지 해당되세요? 저는 한 2개? 저도 한 2개 정도요. 저도 2개. 저는 사실 3개인데 네. 저는 세 운동하다가 개요? 무릎을 한번 크게 다친 적이 있어요. 관절염은 아니고 그냥 이런 증상이 있는 것 같아요. 야, 근데 이거 하나만 해당돼도요. 무릎 관절염의 초기 증상이라고 볼 수 그런 거예요? 있는데 굉장히 젊은 예인 아나운서도 이런 게 해당된다니까 좀 의외네요. 오늘 그래서 이 30대 초반에서는 사실 네. 잘 느끼지 못하지만 네. 50대 정도가 돼가고 나면은 굉장히 많이들 해당되실 텐데 이 오늘 관절 건강법 제대로 한번 배워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가 우두둑이었고 그러면 네. 두 번째는 뭐예요? 자, 2번째 키워드는요. 바로 중년 중년요? 여성입니다. 그거 중년 여성들한테 해당되는 얘기인 거죠? 네, 맞습니다. 딱 제 나이네요. 더 조심해야 되나 봐. 네. 이 연령대별로 발생하는 비율 50대부터 급격하게 많아진다고 네.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정말 더 억울한 것이 이 여성이 이 수술하는 환자들 중에서 여성의 비율이 거의 70%에 육박해요. 아, 그래요? 네, 그 정도로 여성 환자의 비율도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관절은 남녀노소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중년 여성만 콕 찍어서 더 조심해야 되고 더 아프다는지 저건 정말 속상한데요? 네, 그 이유는 바로 호르몬 때문에 그래요. 우리 여성 호르몬이 에스트로겐이 이 연골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했었는데 폐경, 완경 이후에는 이 호르몬 수치가 확 떨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보호 기능이 좀 떨어지고 네. 쉽게 연골 손상이 오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여성분들은 아무래도 가사일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 가사일 하는 이 자세, 이 동작 자체들이 관절에는 아주 안 좋습니다. 이 무릎 관절에 취약하신 여성분들 또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게 바로 체중 관리입니다. 비만할수록 이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이 많다 보니까 관절염 발생 빈도도 높아질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여성들의 이 복부 비만율을 살펴보면 30대까지는 굉장히 적어요. 한 19.5% 정도로 비교적 적지만 이게 50대 정도가 되면은 27.7%가 복부 비만을 가지고 있고 60대 넘어가면요 42% 정도가 그러니까 거의 둘 중 한 명이 복부 비만을 가지고 있다는 셈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말씀하신 대로 이 완경기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감소하기도 하고 또 체중도 점점 나이가 들수록 증가하니까 나이 들수록 특히 여성분들에게서 관절염 생기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네,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관절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이 바른 자세를 잘 유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관절염은 절대 하루아침에 딱 오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안 좋았던 자세들이 쌓여서 오는 건데 특히 여성분들이 대표적으로 하는 이 가사 일할 때 자세 두 가지가 있잖아요. 설거지 할 때 부동 자세로 서 있죠. 네. 이때 무릎에 걸리는 부하가 우리 체중의 한 25% 정도가 온다고 그러거든요. 제가 지금 한 75kg니까 제가 서서 설거지를 한다고 하면 한 19kg 정도가 무릎으로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나쁜 자세. 만약에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서 걸레질. 아니면 무릎을 꿇고 아파. 걸레질을 한다. 그래서 네. 곱하기 2 하시면 돼요. 38kg 정도가 무릎에 딱 걸리게 된다고 하니까 네. 무릎 관절에 쉽게 손상이 오겠죠. 아니 근데 집안일을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 뭔가 자세를 바꿔야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만약에 이제 싱크대 앞에서 설거지나 주방 일을 하신다면은 아래쪽 문을 개방해서 다리 한쪽을 그쪽에 넣어놓고 살짝 다리를 올려두시면 정말 좋습니다. 한 20cm 정도 되는 책 같은 걸 이용하셔서 서서 일을 하실 때 한쪽 다리를 좀 올려두시면 아주 좋을 수 있고요. 부득이하게 앉아서 작업을 한다 그러면 만약에 무릎 각도가 90도를 넘어서 130도까지 꺾여지는 상태가 되면 이 하중의 7배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90도 이상 꺾이지 않도록 하셔야 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평소 생활에서 내 관절을 지키기 위한 바른 자세를 가져야 되겠어요. 네. 예, 다음 거는요. 자,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를 알려드릴 건데요. 마지막 키워드는 바로 윤활유입니다. 윤활유. 아, 윤활유는 매끄럽게 해주는 거니까 아니, 관절도 뭔가 좋게 해줄 수 그렇다고 내 있겠다고요? 관절에 콩기름을 이렇게 네, 맞아요. 우리 관절 속에도 관절이 빨리 닳지 않게 만들어주는 윤활유 성분이 있는데요. 네. 이 윤활유 성분을 오랫동안 잘 보존하기 위해서는 아주 건강한, 관절에 건강한 운동을 해야 돼요. 그런데 과연 어떤 운동이 관절에 좋을까 하는 거는 사실 쉽게 떠오르지가 않잖아요. 근데 사실 그것도 그래요. 내 관절이 닳았다. 그러면 움직이면 아픈데. 네. 맞아. 어떻게 운동을 하라는 거냐 이거죠. 운동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자꾸 뭐 어떤 건 좋고 어떤 건 나쁘고 어떤 건 관절에 도움이 된다 그러는데 말로만 하죠. 그거 잘 알려주질 않으세요. 정확히 알려주세요. 정확히. 그러면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정환 아나운서님 좋아하시는 등산. 등산. 또 차 박사님 좋아하시는 뭐 골프. 그리고 조깅이라든지. 그리고 뭐 테니스 요즘도 많이 하시죠. 테니스.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게 관절에 가장 나쁜 운동일까요? 나쁜 거. 등산. 등산이요. 내려올 때. 아니 살살 하면 테니스. 돼요. 테니스. 왜냐면 과격하게 막 치고 막 이쪽 갔다 저쪽 갔다 하니까 많이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니까 테니스. 골프. 본인이 좋아하시는 이유는 골프. 딱 하나예요. 네. 원래 재밌는 것들이 나빠요. 불량식품에 마시는 것처럼. 얼핏 봐서는 네 가지 전부 다 안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차 박사님 말씀대로 골프가 가장 관절에는 안 좋은 운동이 맞습니다. 뒤틀려서 그런가? 스윙할 때 뒤틀리나요? 네, 맞습니다. 이 미국 정형학회에서 밝힌 이유가 있었는데요. 이제 요즘 좀 기온이 좀 떨어지고 있죠. 요즘과 같은 시기에 골프를 하게 되면은 이 근육이 좀 굳은 상태에서 갑자기 강한 힘으로 스윙을 해야 되니까 무릎이 관절에 무리가 되는데요. 만약에 이제 오른손잡이시면 이런 식으로 스윙을 할 텐데 왼쪽 무릎에 하중이 4배에서 5배 정도 가해지고 오른쪽 무릎도 2-3배 정도의 하중이 가해지는 만큼 이런 한쪽으로만 움직이는 운동, 이 골프가 좀 안 좋은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골프를 가장 많이 하는 우리 프로 골퍼들도 항상 이 무릎 때문에 고생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 아마추어인 골퍼분들도 항상 스트레칭 많이 해주시고 운동 전에 좀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운동들은 무릎에 괜찮나요? 그렇지 뭐 않아요. 조깅이라든지 테니스라든지 등산은. 제가 이제 알려드릴게요.
무릎에 안 좋은 운동 두 번째가 등산이나 조깅이에요. 정말요? 특히나 이제 등산 같은 경우에 이제 굴곡이 심한 곳들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신다 네, 네. 하면 하중이 8배까지 걸린다고 그러고요. 조깅도 매일 이렇게 뛰면서 쿵쿵쿵쿵 좀 이게 무릎에 충격을 주게 되잖아요. 이게 약 4.3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네. 거기에 다음으로는 축구나 테니스는 옆으로 왔다 갔다 급격하게 동작 변화가 있다 보니까 격렬하잖아요. 무릎에 아주 위험한 안 좋은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축구나 테니스는 갑자기 방향을 틀거든. 맞아. 그래서 축구 선수들 보면 여기 무릎 이쪽이 올라가요. 네. 아니 그럼 좋은 운동이 뭐가 있다는? 좋은 운동, 물에서 하는 운동은 정말 좋아요. 그래서 어르신들께서도 수중 에어로빅도 맞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평형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평형은 또 관절을 확확 차야 되니까요. 물속에서 하는 수영, 수중 에어로빅 같은 게 굉장히 좋은 운동이라고 할 수 있고 실내 자전거들도 많이 타실 텐데 실내 자전거 타실 때 안장을 좀 많이 높여서 무릎이 제일 위쪽으로 올라왔을 때도 90도 이상 구부러지지 않게 안장 높이를 조절해서 하시면 아주 좋은 운동이 될 수 있고요. 만약에 운동하다가 통증이 좀 생긴다 하더라도 한 10분 이내에는 통증이 가라앉을 수 있는 저강도의 운동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통증이 생겼을 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응급처치 혈자리법을 준비해왔거든요. 이게 얼굴 쪽에 있는 혈자리예요. 이게 특이하게. 네. 얼굴이요? 얼굴인데? 우리 조경명 위경이라고 있는데 이게 네. 머리 끝부터요. 무릎을 지나서 쭉 내려와서 무릎 옆을 지나서 발끝까지 쭉 연결되는 네, 우리 정말요? 조경명 위경에 있는 혈자리들을 괜찮네요. 자극해 주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얼굴에 보면 누구나 이마에 각진 곳 있죠. 각진 곳. 네. 거기에 두유혈이라고 합니다. 두유혈. 각진 곳. 두유혈. 네. 두유혈. 그 다음으로는 우리 눈 정면으로 봤을 때 눈동자 바로 밑에 여기 뼈 딱 눈동자에서 중간 안화골 딱 뼈 있는 자리. 뼈 있는데 여기요. 그 자리. 승흡혈. 그리고 우리 입술 끝. 입술 끝. 여기. 여기 지창혈입니다. 지창. 그리고 턱 각진 곳. 각진 곳. 턱 여기. 각진 아, 끝에. 여기예요? 네, 옆에 각진 곳. 여기 협거혈이에요. 이렇게 만약에 우리 또 MC님 등산 많이 다니시잖아요. 하다 갑자기 좀 아파졌다. 네. 그러면은 이 두유혈이나 승흡혈도 좋지만 직창협거혈을 한 번에 자극을 해주면 되게 지창? 통증을 잡는데 효과가 좋거든요. 여기요. 볼을 꼬집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거지. 볼을. 양옆으로 이렇게 좀 입술을 약간 좀 양옆으로? 벌린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자극을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무릎의 압력을 순간적으로 그래요? 좀 줄여줄 수가 있어요. 신기하다. 통증이 있을 때 조금 웃기기도 하지만 요 지창과 협거혈을 같이 눌러주시면 이렇게 많이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옛날 고등학교 때 옛날에 선생님들이 이걸 왜 이랬는지 이랬지 알 것 이유가 같아. 관절 좋으라고 했구나. 그때는 이제 깊은 뜻을 우리가 몰랐어. 그때는 선생님들이 이제 애들이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머리가 아프니까 머리 아픈 걸 없애주려고. 그러니까 그런 사랑이었어. 몰랐어. 알겠어요. 네. 지압법까지 배워봤고 이번엔 제대로 관절이 괜찮은 운동을 좀 배워봤으면 좋겠어요. 운동해야죠. 그래서 제가 오늘 무릎 건강에 좋은 스트레칭 방법 두 가지를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차윤아 선생님, 이보은 선생님 좀 도와주시겠어요? 네. 뭐 앞으로 나와주세요.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전신 스트레칭 방법부터 무릎 집중 스트레칭 방법까지 두 가지를 알려드릴 텐데 신발 벗고 한번 매트 위로 올라와 그래요? 보시겠어요? 벗고요? 네. 네. 올라와서 두 분 다 정면을 향해 서주시고요. 네, 안쪽 다리를 서로 한번 쭉 벌려서 붙여주세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다리가 붙인 상태에서 시작을 할게요. 요즘 워낙 커플 스트레칭도 많이 하잖아요. 부부가 함께 운동하면 또 좋기도 하고. 정말요? 네, 오늘 저희들의 대표 커플 운동 부부처럼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다리를 마주 이렇게 붙인 상태에서 양쪽 팔을 붙들어 주셔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네, 그렇죠. 네, 활 모양처럼 쭉 붙여주세요. 어떠세요? 뭐 쫙 아직까지는 별 당겨주시면은 느낌 없는 허리부터 땡겨요? 네, 그렇죠. 땡겨요, 안쪽에 이렇게. 있는 무릎 쪽도 조금 당겨줄 수 이렇게, 있도록 이렇게? 네, 좋습니다. 네, 당겨주시면 어떠세요? 쫙 펴지는 것 같은 느낌. 그러지 마요. 다쳐요.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어깨부터 허리, 무릎 관절까지 모두 다 펴지는 걸 경험해 보실 수 있고요. 좋습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네. 자, 이번에 두 번째 알려드릴 동작은 무릎 집중적인 스트레칭을 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한번 앉아 보시겠어요? 앉아요. 마주보고 앉아주세요. 마주보고. 네, 마주보고 편안하게 앉아주시고 손을 먼저 붙잡아 주세요. 네, 손을 네, 사이좋은 남매처럼 아주 잘 보입니다. 네, 이 상태에서 조금 어려운데요. 두 분이 발바닥을 마주 보고 닿아주세요. 이거 어려운데. 한쪽만 해주세요. 한쪽만 발바닥을 닿아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
발바닥을 닿은 상태에서 하늘 쪽으로 한번 쭉 올려보시겠어요? 하늘로. 좋아요. 되네, 좋습니다. 그래도 돼. 자, 이게 좀 어려우시면 땅바닥에다 놓고 옆쪽으로 쭉 밀어주세요. 이거 괜찮다. 이거 좀 해달라세요? 이거 좀 좋습니다. 앞으로 가도 되겠다. 이렇게 해서 손을 조금 더 잘 잡아서 살짝 당겨주시고. 당겨요? 네, 당겨서. 네, 다리를 쭉 펴주시면 이 고관절과 무릎을 완전히 필 수 있는 아주 좋은 운동법이에요. 시원하시죠? 네. 조금 더 유연하시다면 아까 전에 시도하셨던 대로 하늘 방향으로 하늘 들어보시는 방향.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반대도 해야겠죠, 하려면. 네, 반대쪽도 한번 해볼까요? 네, 반대쪽도 좀 한번 어려울 쭉 것 같은데. 맞다보고 한번 쭉 뻗어보실게요. 이거 안 네, 되겠다. 좋습니다. 유연하시다면은 부부가 함께 양쪽 다리를 같이 한번 쭉 같이. 뻗어보시는 것도 좋고 네. 하늘 방향으로 올려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어떻게 시원하세요, 두 분? 네, 시원하죠? 즐거운 음악에 맞춰서 전신 스트레칭 방법 한번 해볼까요? 일어나는 게 아니었어. 자, 음악 주시죠. 자, 전신 스트레칭부터 안쪽 다리. 네, 좋습니다. 안쪽 다리 붙여주시고 쭉 잡아서 쫙 당겨주세요. 좋습니다. 네, 아주 시원할 것 좋습니다. 같아요. 쭉쭉 당겨주고 반대쪽도 한번 앉아서 발바닥을 맞대은 상태에서 하늘 방향. 어려우면은 옆으로 쭉 뻗어서 쭉 당겨주시면 좋고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신 스트레칭 방법과 무릎 집중할 수 있는 스트레칭 방법 두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굉장히 시원해요. 시원해요. 아, 잘 봤습니다. 잘 어울리는 한 쌍이었어요. 아니, 행복한 아침 운동 남매잖아요. 우리 저 아주 그러면 재밌네요. 금요일마다 운동남매 기대도 됩니까? 한번 열심히 고정 해보겠습니다. 코너로? 재밌을 것 같은데요. 시원하다고 그러셨어요. 스트레칭 하니까. 아주 네. 시원했다고 하셨고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모코치님. 네. 모코치님 순서인데 오늘 모코치님은 뭐 하실 거예요? 저는 오늘 무릎 건강에 도움이 되는 먹을 것들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먹을 거 준비했어요. 먹을 거 준비했어요. 네. 근데 제가 퍼포먼스를 많이 하잖아요. 네. 으르렁? 이야. 사실 우리 관절 건강하면 호랑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호랑이. 저런 옷은 또 어디서 샀어? 멋있다. 제가 또 가장 좋아하는 동물이 호랑이에요. 그래요. 제 진료실 눈 딱 보이는 곳에도 호랑이가 있고 우리 병원 들어오는 입구에도 있거든요. 심지어. 저희 집에도 호랑이 한 명 살아요. 오늘 우리 행복한 아침 애시청자 여러분들 호랑이 기운 받으시라고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름도요 호르렁 주스예요. 후루렁? 아까 으르렁 노래 나왔잖아요. 네. 주스 이름이 호르렁 주스입니다. 호르렁 주스. 호르렁대군요. 호랑이 주스네, 호랑이 주스. 네. 네. 어떻게 만들어요, 이거? 자, 가볼까요? 네. 하시죠. 아까 맷돌 나오더니 믹서기 늘 있어요. 영혼의 동반. 영혼의 영혼 그럼 짝꿍이죠. 언젠가는 우리 모코치님은 맷돌을 가는 걸 자기가 직접 팔로. 사실 우리 호랑이 주스라고 그래서 이름만 그런 건 아니고 들어가는 재료가 바로 호랑이 콩이 들어가기 때문에 호랑이 콩. 호랑이 콩. 네. 이 콩도 보면 우리 호랑이 무늬처럼 아주 맞아요. 멋있는 무늬가 있어서 이걸 호랑이 콩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근데 호랑이 콩에는 우리 이소플라본이라든가 뭐 아연, 칼슘 같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 있어서 무릎 관절 건강 무릎 건강 지켜주는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호랑이 콩. 네. 그럼 무릎 관련해서는 호랑이 콩을 꼭 생각해 줘야겠네요. 네, 호랑이 네. 콩. 거기에 더해가지고 호랑이 콩만 가지고 갈면 맛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보은 선생님이 여기다 단호박을 넣으면 어떻겠니? 괜찮겠다. 같이 해봤더니 너무 좋더라고요. 네. 단호박도 같이 맛있겠다.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차은환 교수님, 궁합이 어떤가요? 일단은 우리가 관절을 가장 나쁘게 하는 건 활성산소고요. 활성산소를 잡는 거는 항산화제인데 이 단호박에 들어있는 베타카로틴 이런 것들이 염증을 잡아주고 산소를 잡아주기 때문에 관절염 예방에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했던 이 호랑이콩 결국 여기에도 다양한 아연이 있는데 아연도 역시 이렇게 활성산소를 잡아주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호박이 100g당 이 열량 굉장히 낮은 특성이 있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다이어트 효과가 있거든요. 체중 감량 효과가 있으니까 또 요것에 의해서도 무릎을 보호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맛있어요, 두 개가. 그래서 이 조합이 딱 들어가면 달달하면서 담백한 맛이 날 것 같아가지고 기대가 되네요. 네. 이게 진짜 맛있습니다. 일단 호랑이 콩
이게 정식 명칭은 덩굴 강낭콩이에요. 네. 근데 강낭콩류는 이 렙틴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소화 흡수가 잘 안 되고 오히려 먹고 배가 아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익혀서 해주셔야 되고요. 익히는 거는 찜기에 넣고 한 20분에서 30분 정도만 익혀주시면 됩니다. 콩을 익혀서 넣어주시고 단호박도 이거 껍질채 다 이용을 하는 게 좋겠고 단호박은 한 40분 정도. 근데 좀 물른 애들은 20분만 삶아도 쪄준다고 그래도 충분히 갈릴 때 잘 갈리니까. 너무 큰 것 같아요, 모사원 선생님. 넣어주시고요. 조금 네. 잘라 넣으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럼 여기 좀 잘라서 네. 급해서 좀 빨리 하려고. 맞아, 좀 잘라야 돼요. 또 우리 사실 관절염 하면 체중이 중요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 저지방 우유를 준비해봤습니다. 저지방 우유도 같이 넣고. 아주 맛있을 것 같아요. 아니, 단호박이랑 많이 우유 맛있을 맛있지 수밖에 않아요. 네. 요거 제가 한번 갈아보겠습니다. 네. 저기다 꿀까지 좀 넣으면 안 되나? 꿀 너무 꿀은 좋죠. 나중에 좀 네. 자기가 근데 단호박이 원래 달아요. 꿀안 넣으셨어요. 오, 예쁘다. 어머, 색깔도 이뻐라. 색깔 바로 예쁘다. 갈렸어. 네. 네. 그렇게 하고 저는 꿀 대신에 여기에 소금을 넣으면 맞아요, 맛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소금. 네. 우리 이보은 선생님처럼 한 꼬집 한 거지. 넣어주시고 요거를 한번 마셔볼게요. 진짜 맛있죠. 또 나 혼자 먹는다고 이게 객관적이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겠는데 이거 진짜 맛있습니다. 너 맛있을 아니, 맛있을 수밖에 것 같아요. 없어, 저거. 아우, 좀 나눠주시지. 맨날 혼자 드셔. 왠지 혼자 드시면서 괜찮을 것 모코치님이 네. 열과 성의를 다 더하는 것 같아요. 나는 하나 먹어서 혼자 먹으니까 맛있죠?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맛있어요? 고소합니다. 아주 고소해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 호루렁 주스 무릎에 아주 좋은 호루렁 주스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지금 저거는요 살짝 데피면 죽처럼 먹을 수 그치, 있을 것 같아요. 아, 애기들. 정말. 네. 호랑이의 기운으로 관절염을 물리쳐줄 네. 호르렁 주스였어요. 호르렁 주스. 에이, 고맙습니다. 자, 여기까지 봤고요. 이제 이보은 선생님 차례인데. 세계로 가는 장수 밥상. 우리 또 걸어야죠. 또. 가야죠. 네, 가야죠. 네. 자, 걸어서 세계. 어디로 갑니까? 오늘은 어디로 자, 가요? 이번에 오늘 떠나볼 곳은요. 바로 남미 갑니다. 남미. 많이 걸어야 되겠네. 남미 에콰도르의 예. 빌카밤바라는 곳까지 갑니다. 빌카밤바. 네. 생소해요. 에콰도르. 빌카밤바. 생소하시죠? 네. 이 빌카밤바가요. 빌카가 신성한이라는 뜻이고요. 이 밤바가 마을이라는 뜻이래요. 굉장히 그 에콰도르에서 아주 장수 마을로 유명한데요. 여기는 그 안데스 산맥 그 고봉들 있잖아요. 봉우리들이 쫙 감싸고 있어서 1,500m 위에 분지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공기도 좋은 마을인데요. 80세 정도면은 어린애 취급을 받고 100세 정도 돼야 정정한 어르신들도 많은 곳이라고 합니다. 장수 마을 많네요, 진짜. 우리 딱 창문만 열면 한마디로 그러게. 안데스 그렇죠. 산맥이 쫙 맞아요. 보인다 이거잖아요. 우리 울산바에만 봐도 기분이 좋아요. 이 많은 학자들이 빌카밤바의 주민들이 왜 이렇게 장수를 하는지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쪽에서 이분들이 마시는 물 자체가 미네랄이 많이 함유된 물이기도 했다고 하고요. 또 1년 중 기온이 좀 온화해서 18도에서 한 24도 정도로 의학적으로는 정말 최적의 기온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게다가 이분들이 육식을 거의 안 해요.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는데 콩이나 옥수수, 감자 같은 것들 위주의 채식 위주의 식사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요 오늘 남미 스타일로 장수밥상을 만들었는데요. 이름하야 미남자 스타일입니다. 미남자면 우리네. 우리 스타일. 미남 F4잖아요, 이게 4명. 이렇게 딱 F4. 미네랄이 굉장히 풍부하다고 했잖아요. 아, 네. 그래서 미이고요. 그다음에 남미 산골짜기 마을 아주 공기가 좋다 해서 청정공기. 그다음에 자연 그대로의 식단이라 그래서 그래서 미남자입니다. 그렇구나. 근데 그 빌카밤바가요, 사실 미네랄이 굉장히 풍부한 물과 함께 자연으로 우리가 가꿔지는 그런 채소들을 가장 많이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오늘은 감자를 주재료로 해서 바지락과 소고기를 좀 약간 넣고 맛있겠다. 아주 남미식 장수 밥상을 만들 거니까 네. 기대 많이 해주셔도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맛있게 건강해지는 세계로 가는 장수 밥상입니다. 네.
세계로 가는 장수밥상. 오늘은 남미 쪽으로 네. 가보겠습니다. 청정 지역에서 어떤 걸 먹을까? 오늘 식재료는 뭘까? 요리는 뭘까? 시작합니다. 오늘은요 남미식 감자 짜글이를 만들려고 합니다. 짜글이. 감자 짜글인 저는 김치 넣고 돼지고기 넣고 네네네. 그 짜글이만 먹어봤거든요. 짜글이는 우리나라 거 아니에요? 이 실제로요 네. 그 에콰도르에서는요 이 감자 짜글이가 이름이 있어요. 세코데치보라는 요리가 있어요. 이 세코데치보라는 요리는요 유명 세계 여행 안내서에도 추천할 만큼 굉장히 이국적인 향과 함께 그 감자와 고기를 푹 끓인 스튜인데요. 우리나라식으로 하면은 바로 이게 짜글이죠.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남미식 감자 짜글이로 붙였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좀 시작해 볼까요? 네, 그럴게요. 네. 제가 오늘은 조리 순서를 약간 좀 바꿀 건데요. 어떻게 바꿀 거냐면 감자를 먼저 익혀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감자 먼저 익히는 거 먼저 할게요. 네. 이렇게 감자가 준비가 돼 있으면 감자는 이렇게 아주 납작납작하게 잘게 좀 썰어주세요. 왜냐하면 이 감자는 버터에다가 해서 한번 볶아낼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큼직큼직하게 하지 말고 이렇게 네. 조금 잘뚝잘뚝하게 작게만 썰어주세요. 우리도 우리가 감자 일반- 요리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요리할 동안 저기 차 박사님 네. 이 감자의 말하려고 영양이 그랬었어요. 굉장히 많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세계 4대 주식 그러면 쌀, 밀, 그다음에 옥수수, 감자를 얘기하거든요. 감자는 우리가 그냥 간식으로 먹는 것만 생각하시는데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저 감자를 가지고 주식을 하는 나라도 매우 많습니다. 이 감자는 굉장히 독특한 영양소를 좀 풍부하게 갖고 있는 특성이 있는데요. 이게 사과에 많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는 비타민 C의 함량이 제법 높아요. 한 42g, 42mg 정도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칼륨. 요것도 많은데 이렇게 이제 한 897mg 정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자 중에 좀 특이한 것 중에 돼지 감자 있잖아요. 네. 그 알죠. 뚱딴지라고 네. 하는데 네. 여기에는 이제 전분이 아닌 이눌린이 들어있어서 먹었을 때 약간의 단맛과 감자의 느낌은 있지만 소화 흡수는 또 되지 않아가지고 다이어트에 굉장히 좋은 특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울러 생감자 드시지 않잖아요. 네. 왜냐하면 생감자에 있는 상태의 전분을 우리가 소화 흡수하는 효소가 없기 때문에 소화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다이어트를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시면은 생감자를 약간 덜 익혀서 먹으면 먹어도 속에서는 흡수가 안 돼서 덜 먹은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응용성이 가능한 것이 바로 감자입니다. 네. 제가 지금 냄비에다가 감자를 넣어놨어요. 네. 그래서 불을 조금 올려놨거든요. 여기에다가 이게 지금 무염버터입니다. 무염버터를 넣고 감자를 하는데 우리가 이름이 짜글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약간 짭짤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염분기 많은 것들은 사실 장수밥상에 도움이 안 되니까 일부러 무염버터를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여기에다가 이것만 하면은 안 돼요. 바로 다진 마늘을 같이 넣고 같이 볶아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좀 볶고 난 다음에는 네. 뭘 하느냐 하면 충분하게 버터가 녹았다.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해서 끓이세요. 이보 선생님 급하게 질문은요. 네. 원래 이전에는 기름을 두르고 뭘 넣어서 볶았는데 이번에는 감자를 먼저 넣고 버터를 감자 넣었거든요. 녹말 때문에 일부러 감자를 먼저 넣고 열을 조금 받고 난 다음에 이제 버터를 넣게 되면 훨씬 들러붙지 않고 보세요. 하나도 안 들러붙잖아요. 네. 들러붙지 않고 이렇게 잘 볶아지거든요. 그러고 나서 물을 조금 끓이면서 요거를 우리 예인 씨가 네. 이렇게 저어가면서 좀 끓여주세요. 아우, 네. 이런 거 많이 시켜주세요. 네, 이런 거 잘 하시죠? 어렵지도 않고, 네. 네네. 자, 그러면 예인 씨가 요거 할 동안 제가 감자 안에 주재료로 바지락하고 지금 소고기를 준비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 바지락은 사실 이게 칼륨, 칼슘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 오늘 주제가 관절이잖아요. 관절에 굉장히 좋은 식재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다가 이게 단백질하고 아연도 많아서 굉장히 우리 몸에 이로운 영양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제가 추천을 하는데 요걸 그냥 쓰지 마시고요. 네. 이렇게 채를 하나 준비를 해서 이렇게 담그세요. 그리고 여기다 뭘 하느냐? 소금을 넣으세요. 오. 그래서 살짝 그래야 씻어주는 예, 거구나. 비린 맛이 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거 요렇게 해서 준비를 해주세요. 한 2번 정도 헹궈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옛날에 보면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손수레 끌고 다니면서 물건 파는 분들이 있으셨잖아요. 네. 그럼 저는 옛날에 기억나는 게 바지락을 이만큼 싸갖고 다니시면서 바지락이에요, 바지락 이랬던 분이 있는데 그만큼 어떻게 보면 우리 서민들의 건강을 책임졌던 식재료 중에 하나가 저 바지락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바지락 말고 딴 해산물 써도 돼요? 아이 그럼요. 여기 뭐 오징어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홍합 쓰셔도 되고 요새 새우살 많이 있더라고요. 네. 새우살 쓰셔도 괜찮아요. 그다음에는 저는 소고기를 준비했는데 워낙 이 에콰도르에서는 염소고기를 준비를 했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지금 염소고기보다는 좀 소고기가 또 일반적이니까 소고기를 준비하시는데 소고기의 풍부한 이 단백질과 함께 지방의 풍미가 조금 있어서 훨씬 더 감자 짜글이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살짝 이렇게 다듬어 주세요. 그래야 조금 연하겠죠. 그리고 먹기 좋은 크기로 이렇게 썰어 주세요. 오늘은 재료가 다 제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고기도 있고 바지락도 있고 감자도 있고. 어, 잠깐만. 없을 수가 없네요. 오늘도 시식은 못 하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고기를 약간 조금 다듬어 주는 듯하게 이렇게 좀 해주시면 훨씬 더 부드럽게 드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고기도 준비가 됐고 네. 지금 이렇게 바지락 살도 준비가 됐으면 저희는 이제 뭘 하냐면 이게 아직 좀 덜 익었잖아요. 그쵸. 덜 익었으니까 제가 미리 좀 이렇게 준비를 해왔는데 이게 지금 다 익잖아요. 익으면 이렇게 으깨서 으깨는구나. 네, 으깨서 충분하게 풀어지게끔 해주세요. 그래야지만 감자 짜글이에 요게 맛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조금 끓이면서 나중에 이렇게 좀 으깨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는 제가 이쪽에 불을 좀 켜고요. 보시면 이렇게 으깨졌죠. 요 안에 지금 버터가 완전히 그쵸. 녹아져서 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감자 퓨레예요. 이 퓨레는 아이들 이유식할 때나 아니면 스프 만들 때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여기에다가 뭘 하냐 하면 우리가 지금 준비했던 요 바지락살 네. 넣고요. 바지락 보면 바지락 칼국수가 생각나요. 그다음에 준비했던 고기, 소고기. 소고기도 넣어주세요. 적당하게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저는 여기에다가 이제 채소를 뭘 넣냐 하면 뭐 집에 있는 거 그냥 다 쓰셔도 되는데 특별히 양파하고요. 네. 그다음에 피망을 넣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같이 좀 섞어주세요. 모든 요리에 피망이 좀 들어가면 색이 확 살아서. 그렇죠. 색이 조금 살아있죠. 더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렇게만 되면 훨씬 더 뻑뻑해서 이게 좀 안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뭘 하느냐 바로 여기서 아까 우리 그 모산 선생님이 저지방우유 쓰면 좋다 그랬잖아요. 저도 였다가 저지방우유를 조금씩 넣습니다. 고소한 맛 나는데 저러면. 불은 아직 안 켜신 거네요. 불 켰는데요? 꺼졌나? 꺼졌나 봐요. 꺼졌어요, 엄마. 불을 켜고 이걸 다 하셔야 네, 되는 그러면 거죠? 네. 요거를 좀 바꿀게요. 네. 자, 이쪽으로 가고 불 켜져 있는 곳으로. 네. 이렇게 와서 이렇게. 우유를 조금씩 넣고 네. 이렇게 섞을게요. 생방송이라 아무래도 또 이런 묘미가 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요걸 좀 익혀주세요. 야, 근데 우리가 짜글이 그러면 빨간색 막 이런 거 생각하는데 빨간색이 없으니까 조금 아쉬움이 느껴지는 것도 특이하네요. 아쉬워요? 아쉽지 않아요. 요거 굉장히 맛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간 맞춤을 할 거예요. 어떤 간 맞춤을 할 거냐 하면 바로 우스타 소스라 그래가지고요. 서양 간장이거든요. 우스타 소스를 좀 넣으셔도 되고요. 만약에 우리 집에는 우스타 소스가 없고 그냥 진간장밖에 없어요 하시는 분은 그냥 진간장 넣으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좀 볶아주세요. 네. 자, 이렇게 좀 많이 볶으시면 이게 조금 보글보글 끓어오르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여기다 뭘 하느냐. 사실 저는 장수밥상에 들어가는 소스들이 조금 단순화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바로 인도도 또 우리가 장수 나라로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카레를 또 쓰더라고요. 남미에서는. 그래서 카레가루를 좀 넣었어요. 여기다 카레가루를. 좋아요, 좋아요, 저거. 정말 이 조합은 궁금하네요. 생각을 못 했는데 카레 가루가 들어가네요. 이렇게 해서 아주 짜글이를 만듭니다. 야, 은근하게. 이렇게 해서 익혀주세요. 맛이 진짜 궁금하긴 하네요. 그렇죠. 카레가루가 우리가 강황이라고만 생각을 하시는데 네. 강황에 이것저것을 막 섞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카레가루를 넣었다는 거는 정말 다양한 향신료가 섞여 있는 조미료를 넣은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 맛을 확 올려줄 수 있는 방법이죠, 저게. 자,
자, 이렇게 짜글이를 끓이고 있을 때 네. 우리는 뭘 하냐 하면은요. 짜글이랑 같이 먹으면 좋을 샐러드를 하나 준비를 하는데 약간 든든하게 먹었으면 좋겠어서 제가 마카로니를 준비를 했습니다. 저것도 맛있지. 우리 장민욱 박사님도 마카로니 많이 해서 드신다면서요. 저 마카롱 하면서 엄마한테 등짝 스매싱 많이 나왔어요. 네, 확 끌어 넘쳐가지고. 맞아요. 마카로니 샐러드는 돈가스 먹을 때. 그렇죠. 이 마카로니는 사실 옛날에 우리 추억의 밥상 같은 거 하면 돈가스에도 네. 옆에 많이 네. 넣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마카로니는 끓고 있을 때 12분에서 15분 정도 삶으시면 되는데 삶을 때 넣어야 될 게 있어요. 바로 올리브 오일 반 작은술하고 그다음에 소금을 약간 넣어야 마카로니가 나중에라도 불지 않고 요 모양이 그대로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삶아놓은 것에다가 우리가 뭘 하느냐 바로 마요네즈. 마요네즈가 꼭 들어가줘야 돼요. 네. 또 마카로니에는. 그다음에 요게 홀시그레인 머스터드거든요. 그냥 머스터드 쓰지 마시고 이렇게 네네. 씨앗 있는 머스타드 쓰시면 훨씬 더 부드럽거든요. 스테이크 찍어 먹는 거 아니에요? 맞아, 그쵸? 고기 먹을 아주 때. 좋아요. 비싼 데만 이렇게도 나오는 준비를 거 해요. 네. 근데 지금 아까 기름을 넣으라고 얘기하신 게 기름이 네. 약간 끓어 넘친다 그랬잖아요. 기름이 소포제 역할, 거품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고 마카로니끼리 달라붙는 걸 또 막아주는 특성이 있어서 아주 좋은 또 이보은 선생님의 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됐으면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짜글이가 거의 다 익혀지거든요. 된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요 짜글이하고 저는 요 마카론하고 그다음에 요게 제가 지금 준비한 게 바게트예요. 요 바게트랑 같이 해서 네. 버무려서 잡수시면 정말 맛있는 아주 한 네. 세트의 남미밥상이 준비가 됩니다. 네. 가을 저녁에는 저렇게만은 못 먹죠. 뭐 하나 또 생각나시죠? 고민이 있는 게 저걸 맥주랑 먹어야 되나 아니, 와인이랑 먹어야 저 되나? 아까 빨간 기운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네. 레드지? 아, 레드? 알았습니다. 괜찮죠? 네. 야, 이렇게 해서 완성이 맛있겠다. 저걸 이제 됐습니다. 담으면 되는 거예요. 네네, 그죠? 그렇죠. 레시피 그래서 이제 보겠습니다. 담기만 하면 예. 돼요. 네. 레시피 보겠습니다. 부쩍 쌀쌀해진 날씨에 시큰거리는 무릎, 에콰도르 장스마을 빌카밤바식 장수 식단으로 지켜볼까요? 남미식 감자 짜글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우선 감자는 껍질을 벗겨 납작하게 썰고 소고기 등심도 잘게 썰어줍니다. 조갯살은 소금물에 씻어 체에 받쳐두고 양파와 청피방은 사방 1cm로 썰어 준비합니다. 냄비에 감자를 담고 무염 버터와 다진 마늘 함께 볶다가 물을 붓고 익혀줍니다. 감자가 다 익으면 주걱으로 거칠게 으깨준 다음 조갯살, 소고기, 양파와 청피망을 넣고 함께 볶아줍니다. 어느 정도 볶아지면 우유를 조금씩 붓고 우스타 소스, 카레 분말을 넣어 졸여줍니다. 이 곁들여 먹을 마카로니 샐러드도 만들어 볼까요? 삶은 마카로니에 마요네즈와 홀그레인 머스타드를 넣고 버무려주면 끝! 짜글이가 어느 정도 졸여졌으면 소금과 통후추를 넣고 걸쭉하게 짜글이를 완성해줍니다. 접시에 감자 짜글이와 마카로니 샐러드를 보기 좋게 담아 바게트와 밥까지 플레이팅하면 남미식 짜글이 완성입니다. 세계 속으로 떠나본 장수밥상, 무릎 건강 잡아줄 빌카밤바식 장수식단 남미식 짜글이로 관절 건강 지켜보시면 어떨까요? 네, 세계로 가는 장수밥상. 오늘은 네. 남미의 빌카밤바로 가봤습니다. 맛있겠다. 남미식 감자 짜글이. 저기 딱 바게트 빵 위에 올려가지고 네. 이렇게 먹으면 오늘 맛은 너무 못 좋죠. 봤지만 네. 네, 그냥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그런 건강한 우리 음식이었습니다. 남미의 음식이었습니다. 자, 이번에 차윤환 박사님. 자, 저도 이제 관절을 지키는 비법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먼저 이 비법으로 관절 건강을 지키신 분의 사연이 있으니까 영상으로 먼저 만나고 오시죠. 가을 하늘 아래 바람처럼 빠르게 달리는 한 사람이 있으니 설마 오늘의 주인공? 전에는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단받고 많이 아팠었거든요. 많이 좋아졌고 매일마다 여기 와서 운동하고 있는 김신영입니다.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란 진단을 받았다는 주부. 가망이 없다고 안고 가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듣고 완전히 나는 어제는 걷는 것도 불가능하고 뛰는 것도 불가능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쾌감을 주게요, 저한테는. 스트레스 받으면 여기 와서 뛰면요, 그 스트레스가 다 풀려요.
다시 뛸 수 있음의 쾌감을 느끼며 오늘도 주부는 힘차게 달립니다. 그렇다면 어떤 관리법으로 무너진 일상을 되찾게 된 것인지 그녀의 하루를 관찰해봤는데요. 소파에 누워 동영상을 시청하는 것부터 하루가 시작됩니다. 여보, 자격증 따려고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내가 아프고 나니까 사람이 돌봄도 필요할 때가 있구나. 그래서 내가 건강할 때 나도 남을 좀 돌보고 싶죠. 마음 씀씀이의 감동의 박수를 보내려 했는데 말과 행동이 딴판이네요. 다리를 들었다 놨다. 뭐 공부할 자세가 안 돼 있어요. 근육이 이쪽에 이렇게 근육이 당기니까 근육 운동 되지 않을까 싶어하고 지금 하고, 그리고 이러면 관절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운동이 일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바로 이 종이 안에 있었는데요. 좌측 슬관절 퇴행성. 네. 일어서기도 힘들었고요. 걷기도 힘들었었거든요. 걷는다 해도 한쪽 다리 질질 끓는 상태, 이렇게 질질 끓은 그런 상태였거든요. 이렇게. 네. 증상이 굉장히 심했던. 네, 그럴 때 엄청나게 심했어요. 그래서 영원히 요즘 걷지 못하나 싶어갖고 너무 겁나갖고 병원에 갔었어요. 무릎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면서 송두리째 흔들린 일상. 이게 다리가 이렇게 펴지질 않아요. 이 정도였고 편안히 이렇게 펴지질 않아. 별별 생각 다 했어. 그럴 때 애는 아직도 고3인데 우선은 가이드 인생도 끝이고 내가 생활 보니까 여 집에 주의가 되나 싶기도 하고. 이것도 말레이시아 있을 때 가이드 할 때, 요거는 말레이시아 그 카지노 있는데. 걷는 일이 직업이었건만 더는 걸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은 주부의 마음도 병들게 했습니다. 어느 순간에 누구하고도 얘기하기도 싫더라고. 말 그래도 귀찮고 아예 포기했죠.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거의 자폐식으로 그래서 생활했었어요. 그럴 때. 자포자기했던 지난 날은 잊어라. 그녀의 당당한 걸음이 다시 시작됐으니 걸음걸이에 힘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좀 다리 운동을 좀 많이 하려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네. 매일 집 인근 하천길을 찾는다는 주부. 양쪽 무릎을 마사지하듯 가볍게 주무르며 준비 운동 마치고 드디어 본격적으로 걷기 시작하는데요. 걸음걸이가 아주 씩씩하죠. 그런데 여기서 잠깐! 다들 눈치채셨나요? 씩씩한 자세만큼이나 보폭도 넓어졌다는 사실. 근육을 키우려고요. 네, 다리 근육이요. 이게 그 퇴행성 관절염에 좋다 해갖고 지금 걷는 게가 이러면 여기 당기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근육을 키울 수 있거든요. 이렇게. 빼요. 발이 끝나기 무섭게 거침없이 질주하는 주부. 네, 빠릅니다. 빨라요. 앞으로 치고 나가더니 한숨에 뒤따라던 제작진과 점점 거리를 벌리는 주부. 결국 떠나보냈다네요. 그 누가 그녀를 무릎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았던이라고 생각할까요? 발길 닿는 곳이라면 그 어디든 쉼없이 달리는 주부. 내가 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게요. 상상도 해보지 못한 건데요. 아플 때. 그래서 뛰면 완전히 스트레스 푸는 한 개 수단도 되고요. 너무 좋아요, 기분이. 지난날의 불행은 사라지고 다시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주부가 이렇게 행복한 나날을 보낼 수 있었던 건 다 그만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운동뿐 아니라 식단 관리도 철저히 한다고요. 전에는 안 아플 때는 별로 뭐 닥치는 대로 먹었지만 아프고 나고는 이제 건강에 신경 썼죠. 근데 시금치가 뭐 녹색 식품 중에 시금치가 영양가 많다 해갖고 끼끼마다 먹는 편이에요. 새콤달콤 오이미역 냉국도 있고요. 멸치도 밑반찬으로 끼끼마다 먹는 거예요.
평범해 보이는 밥상, 그러나 그 안에 숨은 특별한 비밀이 있으니 채소 위주의 식단으로 적정한 체중 관리를 통해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한다는데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챙겨 먹는 것이 있다 하네요. 아니, 무릎에 좋다 해서 저 요즘에 챙겨 먹고 있는 거예요. 무릎 건강을 위해 챙겨 먹는다는 이 알약의 정체는 다들 들어는 보셨나 몰라요?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 이름 MSM, 바로 식이유황입니다. 관절염의 통증과 염증 수치를 낮춰주고 해독작용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로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MSM을 복용하게 한 결과 관절 통증, 뻣뻣함, 관절 기능의 불편함이 감소하는 효과를 볼 수 있었다는 연구도 있었다고요? 그렇다면 주부의 현재 관절 상태는 어떨까요? 자, 이렇게 누르면 아프세요? 네, 조금씩 아파요. 네. 요 밑에도 아프시고요? 네, 네. 보다 정확한 상태를 알기 위한 검사가 진행됐는데 이게 제가 다 긴장되는 말이오. 야? 네, 어머님 엑스레이 찍으셨는데 엑스레이 소견은 다행히 괜찮네요. 엑스레이 소견상으로는 퇴행성 관절염은 매우 초기 소견만 보이시고 특별히 뼈에 큰 이상은 없어 보이세요. 뼈가 살짝 뾰족 튀어나오는 걸 봐서는 퇴행성 관절염이 약간은 있기는 하지만 이 정도 간격이시면 퇴행성 관절염은 없다. 이게 다 주부가 운동과 식단 관리를 열심히 한 결과겠죠? 검사 결과가 좋게 나와 다행입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양호한 편이신데 관절 연골은 안 좋은 상태긴 하지만 그 주변 조직들이 이제 많이 상태가 양호해지면서 증상은 양호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관절이 구축되어 있는 것들은 자꾸 펴주는 운동을 하시고 이제 무릎을 강화시켜주는 운동을 열심히 하시게 되면 일상생활은 큰 문제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 기분 너무 좋아요. 오늘 나가서 뛰려면 더 빨리 뛸 것 같아요. 지금처럼 꾸준하게 관절 관리하며 앞으로도 힘차게 달리는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관절 건강을 지키는 비법이 여기 있습니다. MSM. MSM 좀 생소한 느낌이신데 화학 약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식이유황이라고 부르는데 요건 좀 들어보신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네. MSM, 메틸설포닐 메테인이라고 하는 것의 약자인데 이게 구조 자체가 S가 황이거든요. 가운데 황이 딱 있고요. 이쪽에 메틸, 이쪽에 메틸. 그래서 MSM. 어떻게 보면 이름 자체가 이게 구조를 설명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산소, 황, 탄소들이 결합되어 있는 화합물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근데 이게 섭취할 수 있게 만들어냈다는 건 이게 네. 자연적으로 섭취가 어렵다는 말일까요?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황 그러면은 뭐 유황 광산, 그럼 뭐 실명을 하고 그다음에 옛날에 뭐 자동차 배기가스에 황이 있으면 네. 폐에 안 좋고 이게 실제로 독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독성을 해독해서 우리가 먹게 한 게 유황오리라는 게 있어요. 유황오리가 뭐냐 그러면 유황을 그냥 먹으면 독성이 있으니까 오리한테 먹여서 오리가 그 독성을 없애주면 그 오리를 통해서 유황을 공급하는 그게 이제 유황오리인데요. 이런 것처럼 이제 황 자체는 독성을 갖고 있는데 이런 것들의 독성을 싹 빼서 우리가 식이 먹을 수 있는 형태로 바꿔놓은 식이유황이 바로 MSM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하얗게 그냥 가루잖아요. 네. 정제도 하고 순도도 올려서 독성은 낮추고 흡수율은 올리고 순도는 올린 그런 것들이 우리가 보는 MSM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네요. 그 독성 때문에 먹을 수 없었던 황을 먹게 되는 그러니까 네. 우리 몸에 필수적이니까 정제 기술을 막 개발을 시켜서 이걸 먹게 된 거잖아요. 네. 그만큼 정제할 수 있는 기술 그게 노하우겠는데. 그렇죠. 그런 것들도 노하우고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세계적인 선진국들은 그 정도의 노하우들은 이제 다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황이잖아요. 네. 그 황이 그렇게 독성도 있는데 그냥 안 먹으면 안 돼요? 이게 안 먹으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꼭 드셔야 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필요로 하는 뭐 칼슘이나 나트륨과 같은 대표적인 필수 무기질 중에 하나가 바로 황이거든요. 황은요, 인체의 모든 기관이나 장기의 기능 수행에 꼭 필요한
필수 성분이고요. 우리 몸속에 피부, 근육, 뼈, 손발톱, 머리카락 같은 것의 구성 요소인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을 만드는 데에도 꼭 필요한 필수 구성 요소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미노산 중에 이제 메티오닌이나 시스테인과 같은 것들은 황이 있어야지만 합성이 되고요. 그 중에 그 메티오닌 같은 경우들은 필수 아미노산이기 때문에요. 꼭 식품을 통해서 공급을 해주지 않으면 우리 몸의 단백질들 대사에 이상이 생기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황이 만약에 부족하다, 그럼 황결핍 증상들이 나타나는데요. 변종 그 세포들이 자꾸 생겨서 종양이나 암들과 같은 심각한 질환도 유발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게 황이라서 꼭 섭취를 해 주셔야 합니다. 네. 한의학에서도 아주 오래전부터 이 황을 이용해서 치료를 했습니다. 우리 기록들이 있는데요. 동의보감에서 보면은 몸속의 오랜 덩어리, 나쁜 기운을 다스리고 근골을 강화시켜준다고 그랬고요. 본초경에서는 사람이 유황만 먹을 수 있다고 그러면 평생 건강하게 질병 없이 살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정도입니다. 실제 미국에서는 이 수십 년 전부터 이 MSM을 그 어떤 진통 목적으로 좀 사용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항생제로 유명한 거 있죠. 페니실린. 네. 그리고 당뇨병 치료제로 알려져 있는 이 톨부타마이드라든지, 그리고 이 피부병 치료제로 쓰는 설파닐 같은 이 모든 이 치료 약제에도 이 유황 성분이 조금씩 들어있다고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네. 이 미국의 영양학자 칼 파이퍼 박사는 20세기가 비타민의 시대였다고 하면은 21세기는 MSM의 시대가 될 것이다라고 예언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설명을 들을수록 궁금해지는데 지금 앞에 보이는 저 백색 가루잖아요. 저게 뭐 향이나 맛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 요쯤 되면 한번 드셔보시죠 하고 뭔가 나오는데 없죠, 오늘은. 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MSM이 쓴맛이 나는 무취의 백색가루 형태예요. 드시면 씁니다, 그냥. 자, 이 MSM은요, 1930년대에 발견된 DMSO, 이게 다이메틸 설폭사이드라고 하는 것의 대사산물. 이게 약간 변해서 되는 게 MSM이에요. 자, 이렇게 됐는데 1950년대부터요, 관절 쪽에 그 통증 환자들에게 MSM을 사용을 해왔는데 어느 분이 그랬냐? 제이콥 박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 33년간 MSM의 임상 실험 결과를 토대로 해서 MSM의 기적이라는 책을 출판을 했고, 그러면서 일반인들도 이 MSM이라고 하는 게 관절이나 통증에 도움을 주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서 조금 유명해지기 시작을 했죠.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식품에도 황이 분명히 들어있거든요. 그런데도 또 따로 이렇게 섭취를 해야 되나요? 네, 물론 식품에도 다 들어있는데 그 양이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하루 1일 MSM 권장 섭취량이 1,500에서 2,000mg 정도가 되는데 식사를 통해서요, 하루 평균 섭취할 수 있는 게 25에서 30mg밖에 되질 않는데요. 이거 한번 또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마늘 많이 먹죠? 네. 우리 마늘에 들어있는 황이요, 5ppm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ppm은 100만 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그렇게 먹지도 못하지만 마늘 5kg를 먹었다고 가정을 해도요, 내가 겨우 섭취할 수 있는 건 5mg밖에 되질 않는 겁니다. 그렇게 돼요. 네. 우리 저 유황은 어떤데? 우리 조직 신체에서 어떤 역할을? 그러니까 일단 뭐 단백질을 만드는 아미노산의 구성 요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토양이나 대기 같은 경우에 이 황들이 있긴 있지만 우리가 먹어도 되는 식이 유황 형태의 것들은 적기 때문에 좀 섭취에 조금 주의가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이제 황이 부족한 경우에는요, 노화에 따라 감소하는 어떤 특성들이 생기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황은 우리 몸에서요, 생성이나 합성이 전혀 불가능하기 때문에 꼭 식품을 통해서만 먹어야 됩니다. 자, 실제로 관절염 환자의 연골 속에 있는 황의 농도는요, 정상인에 비해서 3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뭐예요? 식품을 통해서 먹지 못하고 있을 때 관절염이 유발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럴 경우에 이 식이 유황과 같은 것들을 섭취해서 유황의 섭취량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게 되면은 관절염이나 근육 이완, 통증 완화와 같은 것들의 효과들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관절염 환자 같은 경우에는 그 연골 속에 황의 농도가 감소를 해도 재생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외부에서 섭취를 해야 되는 거네요. 예, 일단 그 관절의 구성 성분인 황이 농도가 점점 떨어지고 노화에 따라서 그것들이 없어지기 시작을 하면 우리가 먼저 체감하는 증상이 있는데 그게 바로 통증.
네, 관절 통증이 오게 돼요. 거죠. 네. 자, 실제로 무릎 통증이 있는 40에서 90세 5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는데 MSM을 3g씩 하루 2번 12주간 먹게 했습니다. 그 결과 통증 지수가 42에서 34, 뻣뻣함이 46에서 36, 강직도가 39에서 33으로 모두 다 관절과 관련된 지표들이 호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또 관절염은 통증이 생겼으면 이미 염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염증을 잡아주는 게 중요한데요. 대부분의 그래서 관절염 치료제나 소염제에는 이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인 이 콕스2를 저해하는 성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 MSM이 콕스2의 발현을 감소시켜서 항염, 항통증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네. 또 다른 효능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관절 통증 완화 외에도요, 요즘 중요한 면역력 강화와 관련된 효과들이 있습니다. 필수 영양소인 황이 부족할 경우에요, 우리 몸은요, 알레르기 비염, 탈모, 피부질환, 관절염 등과 같은 염증 면역 질환이 자꾸 생기게 되는데, 한 실험에서 면역계에 의한 만성염증 반응과 알레르기 비염 환자에게 MSM을 섭취하게 했더니 섭취 일주일 만에 가려움증, 기침, 숨, 가쁨, 가려움증이 개선이 됐고요. 섭취 중단 후 3주 차까지도요. 비염 증상 개선은 효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결국 MSM이 면역력에도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이었죠. 네. 관절염 하면 사실 가장 무서운 게 앞서 말씀드렸던 이 류마티즘인데 이 MSM이 류마티즘 관절염 증상의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 류마티스는 만성적인 염증이 있는 자가면역 질환이잖아요. 그래서 면역력을 높이는 게 중요한데 이 MSM이 면역력을 높여주기 때문에 류마티스에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50대 이상 중년 여성들한테서 관절이 중요하다고 더욱더 강조를 드렸는데요. 사실 이 1년간 병원을 류마티스 관절염을 찾으신 분들이 24만 명 정도였는데 이 중 여성 환자의 비율이 18만 5천여 명 정도 될 정도로 여성의 비율이 많기도 했었습니다. 이 류마티스 관절염은 관절이 진행될수록 관절의 모양이 변형되고 다시는 회복될 수 없는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변형이 되기 시작됩니다. 따라서 이런 류마티스 관절염으로부터 인해서 변형되기 전에 일찍 발견해서 빨리 치료가 시작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죠. 네. MSM 섭취할 때 주의할 점은 뭔가요? 네, MSM의 일단은 그 기능성 인증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식약처 인정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MSM은요, 이게 불순물이 없는 정제되어 있는 상태, 그 순도가 99.9% 이상인지 이것도 확인하시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미국 FDA가 그라스로 인정한 옵티 MSM인지 이것도 확인하시는 것을 권하고 싶고요. 당연히 이제 적정량이 있는데요. 하루 1,500에서 2,000mg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일일 권장량 꼭 지켜주십시오. 네, 오늘은 무릎, 관절 건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내 관절 확실하게 지키고 삶의 활력 충전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금요일이고 이제 네. 주말인데 이번 주말에는 날씨에 각별하게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일요일에 뭐 아침 기온이 아직까지 예보상으로 영하로 떨어지는 곳이 있다고 하니까요. 저는 아무래도 넣어놨던 두툼한 겨울 외투 꺼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을은 이렇게 잠깐인 건가요? 그러니까요. 벌써 다 지났나 봐요. 자, 어쨌거나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그리고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스마일 이즈 굿! 채널 A 10.